속보입니다. 새로운 추경 진행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놀라운 발표였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시간 전에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야당 35조 슈퍼 추경 제한, 이재명 표 민생 쿠폰, 지역화폐 13조 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 사이트에서 공문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추경안을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추경안인데, 이거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요거를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민생회복 예산 23조 5천억 원 정도 민주당은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소비진작 4대 패키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보이시죠? 여기 나옵니다. 13조 1천억 원.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는 기사에 나왔던 요 국민 1인당 25만 원 주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에게는 1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럼 총 35만 원이겠죠? 물론 지역화폐로 주겠다. 이런 얘기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고요. 이게 13조 1천억 원 정도 예산 잡아놨고요. 지역화폐 할인 지원이라 해서 2조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역화폐 발행액이 20조 원인데 여기서 10% 할인. 그래서 이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2조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진작 4대 패키지라고 해서 상생소비 캐시백이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2조 4천억 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대상이 소비자, 여러분도 되죠. 소비자가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그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캐시백 해준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하고, 여기 제외하고 쓴 금액의 작년보다 3% 이상 늘었을 경우 그 늘어난 금액의 10%를 캐시백, 그 예산을 2조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 바우처 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8대 분야 있습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산물, 여기 8대 분야에서 이제 할인 쿠폰 주겠다. 그래서 이게 5천억 원 정도 예산안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 민생회복 예산안에서 소비진작 4대 패키지가 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손실보상 얘기합니다. 자,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카피 그대로 갖고 왔어요. 민주당에서 공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이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자, 그 손실보상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손실보상은요 법이에요. 법. 이거는 손실보상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국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공공의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 그거를 이제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손실보상법이거든요. 꼭 소상공인만 대상되지 않아요. 이건 다양한 분야에서 손실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럼 민주당에서는 사실 어떤 이유를 들었느냐, 그 이유가요,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항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나오죠. 여기 나오죠.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고 있고요. 이게 예산안이 2조 8천억이 됩니다.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자,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러니까 12, 1, 2, 이 3개월분에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과거로 보면 이제 1분기 정도가 되는 거죠. 3개월 정도. 그래서 이때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실보상이라서 이제는 놀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인 줄 알고,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은 아니라 작년 12월과 2월, 올해 2월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 이게 2조 8천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자, 2조 8천억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아닐까? 우리 과거에 손실보상했을 때 그때 다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2021년도
그 당시에 손실보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안이었을까? 그걸 좀 비교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여정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왜? 저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게 2022년 보시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2022년 1월 21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는 그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 11조 편성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방역지원금 이렇게 나오고 얼마 나오고 손실보상 막 나왔었는데 요 공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2021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손실보상 했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이제 쭉 보면은요,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공문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당초 2조 2천억 원이었던 22년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해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하고 보상 대상도 시설 인원 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3조 2천억으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 원래 여러분 손실보상 처음 받았을 때 예산이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증액을 해서 그때 대상자가 좀 넓어졌었죠. 나중에 말이 하도 많아갖고 대상자가 넓혔는데 그래서 늘어난 게 3조 2천억 원. 3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손실보상 여러 번 이렇게 몇 번 나왔었죠. 몇 번 이렇게 그랬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예산안이 2조 2천억 원이었다.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감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이 금액이 물론 이건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민주당 얘기입니다. 2조 8천억이라는 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과거 공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감 오시죠, 그죠? 그래? 그 2조 8천억이 이 정도 금액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은요, 야당 추경안 얘기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여야 합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여야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금액이라든지 뭐뭐를 하겠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당에서 만약에 이런 안을 발표하면 당연히 여당 안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의 집권당이 이 추경안을 발표하면, 내용을 발표하면 당연히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일단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소상공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그러면 2조 8천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문이 중요한 거예요. 공문이 가장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요. 그 당시에 또 1조 9천억 원 더 추가해서 총 예산안은 2022년도 손실보상 총 예산안은 5조 1천억 원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 처음에 나왔을 때의 손실보상 예산안은 요 정도 됐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느낌이 좀 오시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저는 소급 적용 얘기도 나왔으면 좋을 텐데 소급 적용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한 여정 가족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물어봐요. 요번에 민주당 쪽에서 추경안 어쩌고저쩌고 손실보상 얘기 있다던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는 뭐다? 소급 적용 얘기 없습니다. 소급 적용 얘기가 없고 지금 나온 손실보상 얘기는 여기 나온 그대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에 대한 그때 발생했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게 민주당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정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민생회복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민주당 안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진행사항이잖아요. 진행사항. 그럼 이제는 야당 쪽에서 오늘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공연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오늘 같은 날 추경에 20조 원 투입해달라. 그래서 소상공인 핀셋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더 많은 거죠, 사실. 그래서 슈퍼 추경이라는 게 민주당은 35조 원 얘기하잖아요. 그 슈퍼 추경인 거죠. 근데 소공연은 20조 원 정도 투입해달라라고 했는데 자, 이 내용이 뭘까?
이거예요, 이거. 소공연 측에서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20조냐? 소상공인에 2천만 원씩 직접 대출해달라.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곱하기 몇 명 했더니 20조 원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는 소공연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도 있다는 거예요. 추경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추경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소상공인 연합회가 얘기하는 건 뭐다? 20조인데 2천만 원씩 간접 대출이 아니라, 대리 대출이 아니라 직접 대출해달라. 그럼 예산안이 필요하니까 추경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약간 다르죠. 소공연 쪽에서는 손실보상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직접 대출로 소상공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요게 이제는 여러분께서 또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공인 아이디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대출을 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천에서 3천만 원 조건 없이 신규 대출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대변했다.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당 국민의힘은요, 오늘 이제는 오늘이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3일,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가졌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국민의힘 여당이 소상공인과 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이제는 만난다고 해요.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의 이 노고 아니면 어려움을 듣겠다, 청취하겠다,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당도 지금 소상공인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 없이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여야를 떠나서 일단 실질적인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소상공인이 지금 뭘 어려운지를 정확히 보고, 자영업자가 뭘 어려운지 보고 좀 빠르게, 지금 말만 계속 여야 똑같거든요. 말만 나오지 좀 뭔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당 쪽에서도 일단은 소상공인의 노고를, 애로사항을 듣고자 지금 청취할 계획이다라는 것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는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겠죠. 물론 추경은요,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제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경안은 정부가 만들고요. 추경안은 순서는 그렇습니다. 추경이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추경안은 정부가 만들고, 그 정부가 만든 안을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뺄 건 빼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이게 예산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빠르게 지금 현재 추경 진행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조정보면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공부 스터디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로서 이제 현재 2025년도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내가 방송을 지금 고정 방송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했더니 더 많아졌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쩐지 좀 너무 바쁘더라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라이브입니다. 다 생방이에요. 녹화 방송은 적지도 않았습니다. 녹화 방송은 적지도 않았고요. 이거 다 생방이거든요. 요 시간대에 채널 보시면은 여러분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셔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셨죠?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다. 지원할 거면 빨리 지원해달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추경은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 추경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추경 진행상을 얘기할 때 이제 각 당의 추경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웬만해선 저도 이런 뭐 여당 야당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런 채널도 아니고. 근데 추경 얘기는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이게 확정된 거, 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썰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지금 팩트로 확인된 진행 사항만 이제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추경 얘기할 때마다 잘 들으셔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겠구나. 여당의 안은 이렇고 야당 안은 이렇구나. 그래서 판단은 결국엔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안이 더 좋대더라. 우리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에게, 특허 프리랜서에게 이런 안이, 이런 내용이
더 와닿는다. 이렇게 이제는 평가를 해주시는 건 여러분입니다. 저도 평가를 안 해요. 저는 정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모아서 알려드리는 역할이지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만큼은 평가는 제가 안 해요. 추경화는 제가 평가를 안 하거든요. 물론 방송 나가선 해요. KBS라든지 YTN이라든지 이런 뉴스 프로그램 나가면 평가를 하겠지만은 여정 채널 안에서는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채널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서 많은 댓글로 이번 그 야당 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좋다, 나쁘다,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된다, 저런 점은 저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겠죠. 소급 적용 왜 얘기 안 하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죠? 소급 적용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제발 부탁드릴 거는 이게 항상 소상공인은 뭉쳐야 됩니다. 이게 너, 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당연히 정치색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우리 소상공인 여정 가족님 안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달라요. 다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치색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드러내시고 여기서는 진짜 온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현명한지 그 공론장 역할을 하고요. 많은 기관들이 그 다음에 그 정부기관이라든지 이제는 정치권에서도요. 소상공인에 대한 동태를 알고 싶을 때 제 채널 와서 댓글 읽거든요. 제가 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제는 제 채널에 와서 댓글을 많이 조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건설적인 얘기, 남 막 비판하고 남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얘기를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